오늘은 사랑과 전쟁 촬영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좀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사랑과 전쟁 에피소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셨던 일화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살과의 전쟁일 것 같아요. 그 살과의 전쟁이 이국주 씨하고 저하고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국주 씨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져서 성공을 해서 장가연이 된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국주 씨가 굉장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제가 밥을 막 먹다가 토하고 막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제가 굉장히 잘 먹거든요. 이국주 씨하고 촬영을 할 때 이국주 씨가 지금만큼 유명해지기 전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때도 이국주 씨가 굉장히 유명하긴 했어요. 근데 이국주 씨가 촬영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했었거든요. 근데 하필 제가 그걸 촬영할 때 드라마를 3개를 찍고 있었어요. 여왕의 교실이랑 그 다음에 못난이 주의보라는 1일극이랑 그 다음에 사랑과 전쟁 이렇게 3개를 동시에 찍고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국주 씨하고 저하고 스케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촬영 때문에 제가 하루를 사랑과 전쟁 펑크를 내는 바람에 현장 그 아파트 대여료, 장소 대여료를 제가 한번 물어준 적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는 그 회차입니다. 이국주 씨하고 저하고 같이 촬영했던 그 살과의 전쟁은 회사에서 이국주 씨가 짝사랑한 거예요. 회사 직장 동료를.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똑같이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각관계처럼 연결이 된 건데 이국주 씨가 짝사랑하는 남자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국주 씨가 짝사랑하는 걸 알고 심통을 부린 거야. 심통을 부리는 바람에 이국주 씨가 굉장히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굉장히 놀림을 당해요. 뚱뚱한 주제에 어디를 감히 넘보냐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렇게 이국주 씨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주 씨가 그 캐릭터상의 이국주 씨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국주 씨가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을 싹 다 합니다. 눈, 코, 입을 싹 다 고치고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짜잔! 나타난 게 장가연이 되겠어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딱 만나는 등장씬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기사화가 많이 돼서 아직도 장가연을 검색하면 그때 입었던 그 수영복 씬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금색 같은 그런 수영복인데 그 수영복을 입고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음악과 함께 발끝에부터 쫙 올라가서 흩트는 장면이 있다? 근데 제가 비키니가 없는 거예요. 그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키니가 없어서 친구한테 빌렸어요. 친구한테 나 비키니 촬영이 있다. 그래서 비키니가 지금 급하다. 그래서 친구한테 비키니를 3개를 빌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다 입어보고 남편이 이거 입어라고 허락해준 비키니를 입게 됐어요. 그 비키니가 바로 그 비키니인데 비키니를 입으니까 밑에서부터 쭉 훑어 올라오는데 제가 그때 둘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거든요. 둘째 낳고 한 100일? 4달? 한 서너 달밖에 안 됐던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고 집에서 복근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무조건 복근을 만들어서 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사실 복근 만들기까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 통틀어서 그 당시에 그 비키니 씬을 촬영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운동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운동을 했었고 본격적으로 비키니 장면을 찍어야 하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쫄쫄 굶고 갔죠. 쫄쫄 굶고 갔는데 이제는 피부가 문제인 거예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피부가 좀 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가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키니 씬에 숨겨진 비하인드는 온몸에 그 태닝 로션 같은 게 있어요. 반짝반짝하게 하는 펄 로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펄 로션을 온몸에 다 바르고 맨들맨들해 보이게까지 전신 분장을 했던 씬입니다. 저희 스타일리스트랑 메이크업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때 제 전신에다가 다 그 펄 로션을 발라줬었어요. 그렇게 해서 등장씬을 찍게 됐고요. 그때 구두도 신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구두를 신느냐 마느냐
구두를 신어도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감독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몸매를 위해서 이 씬은 몸매를 부각하기 위한 씬이니까 무조건 구두를 신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감독님이 그럼 오케이, 몸매가 예뻐 보인다면 구두를 신읍시다 라고 해서 그때 하이힐도 신고 비키니도 입고 온몸에 펄 크림까지 바르고 그렇게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찝찝했고, 근데 그때가 여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름이려니 하고 보시겠지만 그때 여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추웠어요. 시즌 전이어서 굉장히 추웠거든요. 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름이 아니라 봄 정도? 그래서 수영장 촬영하는데 조금 춥게 달달달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촬영하는데 상대 그 남자 배우 오빠가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데 수영복 입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창 우통을 벗느냐 안 벗느냐 가지고 한참 실갱이 했던 기억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영장 촬영을 잘 마치고 굉장히 다양한 고생들을 했었는데, 그때 거식증처럼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국주 씨랑 나랑 제가 상상하게 되는 씬이었어요. 제가 먹다가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가연이 막 먹다가 갑자기 이국주가 되는 거야. 그 상상을 하면서 갑자기 막 뛰어가서 토해. 뭐 이런 장면을 찍어야 하는데, 그 장면을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국주 씨 앵글 한 번, 그 다음에 제 앵글 한 번 이렇게 찍는 거였어요. 그렇게 촬영을 하느라고 저를 촬영을 똑바로 앉아서 막 먹게끔 촬영을 하고, 다시 국주 씨 앉아서 막 먹게끔 촬영을 하는데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피자, 치킨, 뭐 짜장면, 뭐 잔뜩 있는데 그거를 잔뜩 먹고 또 뱉고. 왜 촬영하면 풀샷이라고 해서 넓은 앵글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타이트샷 이렇게 가까이서 찍고 또 초근접샷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옆에서 측면에서도 찍고 다양하게 촬영을 하거든요. 다양하게 막 촬영을 하다 보니까 먹는 씬을 계속 찍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제가 다 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뱉고를 진짜 한 쓰레기통 가득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국주 씨랑 저랑 다 같이 둘 다 그렇게 먹고 뱉고를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진짜 어마어마하게 음식들의 맛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먹는 씬에서 뱉어보면서 촬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연기를 했지만 그 사랑과 전쟁에서 살과의 전쟁이라는 편을 찍으면서 먹고 뱉고를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실제로는 그 광고 같은 거 할 때나 먹고 뱉고를 하지 먹배 촬영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거든요. 배우들도 그렇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깝죠.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싶은데 맛있게 잘 먹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네, 다 못 먹고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면서 땀복을 입고 막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막 열심히 살 빼느라고 계단을 올라서 막 열심히 계단을 오르다가 이렇게 혼절하는, 쓰러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계단 오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촬영을 하기는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집에서 계단 오르는 유산소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평소에 워낙 안 하기 때문에 계단 오르는 씬 촬영하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쓰러지는 장면을 찍는데 감독님이 원하는 자세가 있는데 제가 그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딱 쓰러져서 원하시는 포즈가 있는 거예요, 감독님이. 근데 정확하게 다리를 요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하면 내가 그렇게 쓰러지겠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감독님이 원하는 그림은 예쁘게 쓰러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예쁘게 쓰러져? 예쁘게 쓰러지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얘기를 해줘라. 다리를 이렇게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이렇게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안 예쁘대. 그럼 어떻게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너무 부자연스럽대. 자연스럽게 넘어졌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 쓰러지는 씬을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쓰러지는 씬을 이게 예쁘게 쓰러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쓰러지는 씬을 찍느라고 반나절을 보냈다는가? 정말 힘들게 찍었어요. 그 쓰러지는 씬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목욕하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 촬영장에서. 그러니까 드라마 상에서.
목욕하고 세수하고 나왔는데 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드라마 촬영 현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녹록지 않음은 굉장히 여유를 두고 천천히 차근차근 찍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사랑과 전쟁만 해도 보통 6일 촬영을 하는데 6일 촬영을 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 편 또 6일 찍고 하루 쉬고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6일 만에 무조건 한 편을 완성을 해야 돼요. 6일 만에 한 편을 완성을 해야 하는데 씬은 굉장히 많지. 그거를 6일 안에 해치우려니까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런 씬에서 화장을 지울 수가 없어요. 화장을 지웠다가 다시 화장을 하고 머리하고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배우들한테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 촬영에서 시간적 여유 때문에 배우들이 화장을 지우고 다시 하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배우들도 리얼리티를 위해서 샤워씬 하고 나오면 화장을 지우고 세수하고 나오면 그냥 피부만 해서 물 적셔가지고 세수하고 나온 것처럼 하고 싶어요. 연기자들이 생각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거든요. 하고 싶은데 리얼리티가 그만큼 없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 때문에 보통 그렇게 바쁘게 진행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땀을 실컷 흘리고 했으니까 쓰러져야 되는데 운동하고 나서 화장을 다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아픈 씬, 그 다음에 쓰러지는 씬, 그럴 때는 입술을 싹 지우고 퍼프로 파우더로 입술을 이렇게 톡톡톡 칠하면 입술이 하얗게 돼요. 그 다음에 볼터치 지우고 볼터치 지우고 입술을 지우면 약간 혈색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아파 보여요. 상대적으로 눈은 진한데 입술이 연하니까 굉장히 아파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 수정을 하고 쓰러지는 씬을 찍었었죠. 예준이가 어렸잖아요. 잠을 거의 1도 못 자고 일주일을 촬영했거든요. 제가 아까 6일 촬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젖 몰리면서 제가 촬영장에서 젖 짜면서 수유를 할 때라서 진짜 힘들게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하필 드라마를 3개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여왕의 교실은 진짜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랑과 전쟁을 6일을 주인공이니까 스케줄이 빡빡한데 그 사이사이에 여왕의 교실 찍으면서 못난이주의보라는 1일 드라마를 찍으면서 사이사이에 씬들을 넣었어야 했어요. 근데 감독님한테 제가 이렇게 겹치기가 됐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제 편의를 봐주실 줄 알고 미리 양해를 구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드라마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미니 시리즈도 하고 1일극도 하시고 사랑과 전쟁이 좀 더 가연 씨가 유명해지면 사랑과 전쟁이 더 힘이 있어지니까 좋은 거라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너무 좋다,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막상 촬영 들어가니까 스케줄에 대해서 편의를 안 봐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라는 거냐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스케줄 짜는 사람은 사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 짜주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짜증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편해. 나는 지금 내 스케줄 소화하기만으로도 대사 외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애까지 어리지 애 둘 키우면서 그거 드라마를 3편을 찍으려니까 너무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때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결국 드라마마다 하나씩 씬을 전부 다 날렸어요. 못난이주의보는 주인공들이 모두 마지막 회쯤 돼가지고 주인공들이 모두 결혼을 해야 되는 결혼식 씬이 있었는데 단체 씬이니까 제가 대사도 없고 그림자로만 병풍처럼 그러니까 하객석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차 촬영할 때 감독님이랑 다 같이 리딩을 하거든요, 원래. 1일 드라마는 일주일치를 리딩을 해요. 다 같이 리딩 끝나고 이제 다들 촬영하러 내려가고 하나둘씩 빠지는데 제가 감독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레알로 진짜로 무릎을 꿇었어요. 딱 무릎 꿇고 감독님 드릴 말씀 있어요. 그때 감독님이 뭐야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저 진짜 죄송한데 스케줄이 겹쳤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아 빨리 말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귀엽게 보셨어요. 다행히. 저 스케줄이 겹쳐서 결혼식 장면에 출연을 못할 것 같아요. 결혼식 장면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1일 드라마 스케줄은 잘 넘겼어요. 결혼식 장면은 잘 넘겼어. 그리고 사랑과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집신 하나를 제가 스케줄 때문에 못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신에는 제가 결국 돈으로 물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왕의 교실 씬에서는 제가 동구 엄마 역할이었는데 오동구라는 아이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그 오동구라는 아이의 엄마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드라마 막바지에 동구 엄마가 아이들 졸업할 때 졸업식에 이제 출연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졸업식 장면도 제가 출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스케줄이 다 꼬여가지고 대본이 쪽대본으로 막 나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사전 제작을 거의 안 하고 촬영과 동시에 방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쪽대본으로 막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이미 스케줄이 다 짜져 있는데 쪽대본이 나왔는데 제가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들한테 얘기를 했죠. 어떡하냐, 난 이미 스케줄이 이렇게 다 짜져 있어서 도저히 난 출연을 할 수가 없다. 마지막 화에 제가 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고 내가 그냥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촬영을 펑크 냈더니 졸업식 장면에서 동구야 니네 엄마는? 그랬더니 동구가 응 엄마 오늘 일하러 가셨어 이렇게 대사로 끝냈더라고요. 대사로 끝내가지고 졸업식 장면에 출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고현정 씨랑 만나는 씬이 있는데 고현정 씨랑 만나는 씬에서 제가 약간 기죽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그 씬에서 제가 기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동구 엄마라는 역할이 술집 여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동구를 실수로 낳았고 그래서 아이를 버린 엄마예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계속 술집 여자를 하면서 사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여왕의 교실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현정이 선생님이고 고현정네 반에 있는 아이들을 시크한데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나오거든요. 동구의 속사정을 알고 동구 엄마를 직접 찾은 거예요. 동구 엄마를 찾았는데 동구 엄마가 선생님한테 막 화를 내는 씬이 있어요.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참여를 하냐, 관여를 하냐. 엄마 없이 여태 잘 살았던 애니까 나 없이도 잘 살겠지. 그리고 당신처럼 좋은 선생님 있으니까 또 잘 살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씬을 촬영하는데 그 대사 내용을 보면 모성애가 아예 없을 순 없잖아. 내 느낌에. 내가 생각하기에. 모성애를 조금 보이면서 그래서 눈물은 약간 두둑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면서 화는 내서 앙칼지지만 거기에서 약간 애증의 관계인 그런 아들과의 애증의 관계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전부 다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사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한 씬을 찍기 위해서 그 대사 연습을 진짜 한 일주일을 한 것 같아요. 드라마를 3편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씬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씬을 찍는 날 고현정 씨가 대본을 완벽히 못 외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현정 씨가 조금씩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 상대 배우 역할을 제가 해준 거잖아요. 고현정 씨의. 고현정 씨가 들어가는 대사 부분을 제가 실수하실 때마다 계속 똑같은 감정으로 제가 계속 받아쳤거든요. 뒤통수 찍을 때도. 제 뒤통수 찍을 때도 똑같은 감정으로 연기하고 고현정 씨가 이제 저 찍을 때도 그렇고 풀샷 찍을 때도 고현정 씨가 NG를 낼 때도 저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막 몸에 익었을 거 아니에요. 감정 연습도 하거든요. 어느 쯤에서 눈물을 흘릴지, 어느 쯤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연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습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게 몸에 싹 익어가지고 NG 낼 때마다 계속 제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고현정 씨가 나중에 회식할 때 진짜 착하더라. 어쩜 그렇게 똑같은 감정으로 그렇게 해주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 씬 촬영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고현정 씨 매니저가 막 달려오더니 쇼핑백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고현정 씨가 광고하는 비타민 C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 상대역을 받아줬다고 저한테 세상에 선물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고현정이 준 비타민 한동안 먹었었습니다. 어떤 분이 고현정 씨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무서워요. 카리스마 있어요. 진짜 카리스마 있으시고 멋있어요. 멋있고 무서워요. 예쁘고. 현장에서 약간 사람들이 고현정 씨 나타나면 좀 긴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 촬영할 때 비가 왔나? 근데 비가 아마 부슬부슬 왔지 싶어. 고현정 씨가 매니저가 한 명이 아니에요. 매니저, 로드 매니저 한 명, 실장님, 뭐 스텝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있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저는 혼자니까 저는 회사가 없이 혼자 하거든요.
혼자 촬영장에 갔으니까 제가 우산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술집 여자 역할이었다고. 그래서 완전 딱 붙는 초미니 스커트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어디 앉아서 쉴 수도 없고 비를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현정 씨가 "뭐 하니? 쟤 지금 저기서 비 맞고 있잖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매니저가 달려와 가지고 저도 우산 씌워 줬어요. 되게 멋있죠. 그래서 저 고현정 매니저가 저도 우산 씌워 줬어요.